5주차 2강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TQM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게 TQM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TQM의 특성 9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그 기업에 진짜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애매모호한데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적용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었듯이 고객 중심이다 그러면 뭐 병원에서 했던 것 같이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의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의사의 관점에서 만약에 한다면은 의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죠. 환자가 왔을 때 환자의 그 질병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방식들이 있죠. 그래서 의사마다 다 방법이 달라요. 근데 그거를 고객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관점에서 만약에 그거를 본다면 그거를 통일을 지키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걸 적용할 때 기업 나름대로의 그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그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그 특성이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 이제 실제로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그 모델이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또 모호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 이어서 TQM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QM의 효과는요, 이게 굉장히 그 좋은 점만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적 지위가 강화된다.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하거나 새로운 시장 환경 및 정부의 환경적 규제를 포함한 모든 규제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진다. 아무래도 이제 TQM을 그 실천하다 보면 좀 이제 뭐 국제적인 표준이나 이런 거를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제 발생 소지를 없애는 데 도움이 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아지고요. 시장 이미지가 높아지고 불량과 낭비 요소가 제거되고요. 비용이 감축되고 비용 관리가 개선되고요. 수익성 높아지고 고객 중심, 고객 만족이 개선되고 고객 충성도 유지가 증가되고요. 고용 안정이 증가되고 종업원 사이가 진작되고요. 주주 가치가 높아지고 프로세스가 개선되고 혁신적이 된다. 이런 그 다양한 그 효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지금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TQM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거를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TQM 뒤에 나온 뭐 6시그마랄지 뭐 이런 걸 적용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하여튼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TQM을 만약에 도입을 하지 않았다면 TQM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도 TQM을 상당히 오래전에 도입을 했습니다. TQM 그럼 실천하는 데 있었고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거 이거를 네이밍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14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네이밍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목적에 대한 항구성, 불변성을 창출하라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연구나 혁신, 지속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철학을 적용하라. 이제 저품질이나 나쁜 태도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TQM을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대규모 검사에 의존하는 것을 중지하라. 이제 과거에는 이제 검사에 의존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불량품 찾아내고 재작업하거나 아니면 폐기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선제적으로 이게 그러한 불량품이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가격 하나만으로 공급자를 보상하는 관행을 중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이제 뭐 요새도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입찰을 하게 하거든요. 그건 이제 공정성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가격을 낮게 써낸 그 공급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가격 입찰 이걸 해버리면 진짜 낮게 써내는 그런 공급자를 이제 선정을 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그 공급자가 제공하는 그 제품의 서비스의 품질이 우리가 예상하는 그 수준을 못 따라오는 경우가 엉망이 있습니다. 그게 참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가격 하나만으로 공급자를 보상하는 관행을 중지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공급자 선정 시에 가격만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고요. 뭐 피치 못할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가격 말고도 품질하고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하라는 거고요. 우리 그 공급자의 파트너십 그 얘기할 때 장기적인 관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선정을 신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라는 거. 그게 여기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산 시스템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하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개선은 우리가 뭐 누누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완벽해질 때까지 결국 이제 완벽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제 그 얘기죠. 여섯 번째는 종업원 훈련을 실시하라. 이건 뭐 사실 이제 한번 뭐 예를 들면 고용 시에 교육 훈련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교육 훈련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는 특히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잘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건 물론 이제 교육하고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존의 것들도 이게 교육 훈련을 통해서 자꾸 반복을 통해서 이제 체화를 시켜야 되겠죠. 일곱 번째는 리더십을 발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그죠 향해서 모두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동조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리더십을 이제 발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억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동기부여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권한부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고요. 여덟 번째는 두려움을 제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이 이게 과거에 보면 작업자들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누구한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제안하는 거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부서 간의 장벽을 없애라. 이건 이제 팀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과거에 보면 조직에서 부서 간 이제 알력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작업자에 대한 슬로건, 권고, 목표 등을 제거하라. 보통 보면은 이제 그런 목표 설정해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달성하게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보통 기업에서 이제 보통 추구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압박을 주고 그러지 말고 스스로 뭐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이번엔 뭐 얼마를 달성해야 된다 이런 그 목표 같은 걸 설정해 놓고 모두가 그걸 향해서 노력하도록 이렇게 압박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11번째는 수량적 할당치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할당을 이렇게 하게 되면
프로세스나 품질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양 있잖아요. 양에다만 이제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장인 정신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장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그죠?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도 리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13번째가 엄격한 교육 및 재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종업원 교육 얘기입니다. 점사적 품질 관리, 통계 도구, 팀워크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환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라. 이건 뭐냐면 모두가 이제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최고 경영자가 이제 나서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TQM을 그러면 이 실천을 할 때 어떤 거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일반화시키는 게 사실 어렵죠. 왜 그러냐면 그 상황들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는 건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좀 포함되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번 최고 경영층은 TQM에 대해서 배우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TQM은 조직의 전략의 하나로 고려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특성에서도 이미 나왔던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현재의 문화, 고객 만족,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세 번째, 최고 경영층은 핵심 가치와 원칙을 개발하고 이를 종업원에게 의사소통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TQM 계획이 개발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객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제품이나 서비스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경영진은 조직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중요 프로세스를 구성한다. 일곱 번째, 경영진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팀이 구성을 감독한다. 여덟 번째, TQM 활동은 지도위원회가 관리한다. 아홉 번째, 관리자들은 계획, 훈련, 감독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공헌을 한다. 열 번째, 일상적인 프로세스 관리와 표준화가 이루어진다. 11번째, 진행 상황이 평가되고 필요하면 계획이 수정된다. 12번째, 지속적인 종업원의 작업과 상황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되고 보상 프로세스가 수립된다. 자, 그 다음에 TQM과 ISO 9000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중복적이에요. 그죠? 반복적이고. 그런데 ISO 9000이라고 TQM은 이게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더 폭이 넓고 어느 게 어느 거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ISO 9000은 종합적 품질 환경이 아닌 상태에서 적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또한 전통적인 환경에서 운영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ISO 9001은 사실은 이제 TQM을 실천하지 않는 그 기업에서도 ISO 9001 획득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획득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TQM을 이제 실천하는 상황이라면 ISO 9001은 중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TQM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그 ISO 9001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 거의 다 대부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ISO 9000이라고 TQM은 태생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 ISO 9001은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국내 및 국제적인 품질 표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혼란을 없애는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국제 표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서 시작됐고 TQM은 조직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전환할 필요에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 ISO 9001은 이제 국제 표준을 만들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TQM은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이제 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게 되었다는 거고 ISO 9001의 실행 동기는 운영 개선, 품질 관리 시스템의 창출 및 개선, 품질의 일관성 개선, 고객의 요구사항 충족 등 이런 것들 위해 가지고 이제 ISO 9001을 실행하는 거고
TQM의 실행 동기는 조직의 모든 측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도 잠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TQM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IS 9001이 중복적이에요. 근데 이제 IS 9001 인증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TQM을 완전히 실천하고 있냐? 그렇게 보기는 좀 약간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IS 9001이 TQM의 부분 집합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ISO 9001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SO 9001 획득이 TQM 실행에 있어서 유리한 시작을 했음을 의미할 수는 있지만 ISO 9001 획득이 결국은 TQM을 실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TQM 프로세스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ISO 9001이랑 말콤 볼리지 품질상의 평가 기준 이거를 이제 준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TQM은 이제 기법과 도구와 관련된 건데요. 이 도구는 7가지 품질 관리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7가지 품질 도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파레토도, 원인과 결과도, 점검표, 막대 그래프, 산포도, 흐름도, 관리도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써 있습니다만 12장에 가면은 이거를 배우게 되는데요. 일단 뭐 간단하게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면 파레토도라는 거는 막대 그래프인데요. 다른 일반 막대 그래프랑 틀린 거는 뭐냐면 일반 막대 그래프는 뭡니까? 이게 그 카테고리가 그 빈도가 그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 카테고리별로 그죠? 그러니까 높이가 왔다 갔다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카테고리를 빈도가 제일 높은 것부터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 막대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막대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거보다 낮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언제 쓰이는 거냐면 그 예를 들면 불량 원인과 관련된 막대 그림표를 한번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불량 원인 중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게 뭔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순서대로, 그죠? 그 빈도 순서대로 이제 그렇게 나열을 하게 되면, 그걸 또 누적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예를 들면은 원인 1과, 제일 중요한 원인 1과, 그 다음 원인을 합치면은 누적으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이런 것도 쉽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레토도가 이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과 결과도라는 게 이게 이시카와, 아까 이시카와 나왔죠? 이시카와 다이어그램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무슨 결과가 뭐 예를 들면 불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을 체계적으로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보통 4M을 얘기를 하는데 4M이라는 건 뭐냐면 M으로 시작하는 4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man,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machine, 기계, 그 다음에 material, 자재, 그 다음에 method, 그죠? 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man이면은 man을 또 이제 또 체계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인이면 사람이 뭐 때문에 원인이 생긴 건지 체계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고 뭐 기계 쪽이다 그러면 기계 쪽으로 가서 또 이제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뭐 자재다 그러면 또 자재 쪽으로 좀 찾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방법이다 그러면 방법 쪽으로 찾아 들어가는 이게 체계적으로 찾아 들어가는데 그 그림이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선뼈를 닮았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과는 이제 동그라미 안에 이제 그 분량, 거기에 대한 내용이 거기 들어가는 거고, 이 가지치기를 해나가는데 이게 생선뼈를 닮았다고 해가지고, 생선뼈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점검표라는 게 있고요. 이건 뭐 여러분들 뭐 체크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체크시트 같은 거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막대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막대 그래프. 산포도는 뭐 점 찍는 거 있잖아요. 그죠? XY축 해가지고 이제 점 찍는 거 산포도.
흐름도라는 건 이제 프로세스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네온 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 화살표를 이용한다든지 해가지고 흐름 그거를 나타내면 되겠죠. 그다음 관리도 요거는 이제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뭘 생산을 한다 그러면은 샘플을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측정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여기 관리도라는 데다 여기 점을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허용한 범위 내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허용 범위 밖으로 샘플을 뽑았는데 측정을 했는데 그 허용 범위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찾아갖고 이제 수정을 하게 되겠죠.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이제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이 도구는 12장에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